오늘은 김진형의 유배가사 내지는 기행가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북천과 본사 첫 번째 유배지인 명천까지 이동하게 된 행로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이동하게 된 행로의 과정이니까 여기서는 유배가사적 성격보다는 기행가사적 성격이 더 많이 나타나겠네요. 왜? 어디로 갔다 이렇게 나갈 테니까요. 이 작품은 철종 4년 작가 김진형이 교리로 재직 중일 때 이조판서 서기순을 탄핵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탄핵이 역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작가가 함경북도 명천으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귀양을 가면서부터 가고 거기 명천에서의 어떤 일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배가 풀려서 한양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은 유배가사이면서 기행가사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유배니까는 되게 힘들고 고달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귀향길에 마주한 강호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기생과의 사랑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아주 가볍고 흔쾌하게 어떤 풍류, 흥취, 이런 낭만, 로맨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가사들과는 유배가사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된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잘못은 저쪽이 했어. 근데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하거나 고달파하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유배가사인데 조선 후기 유배가사이면서도 어떤 유배지에서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만원사라고 하는 작품과 대비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떼온다시 말을 타니 명천이 어디매야. 떼온다시 뭐야? 좋은 듯이 말을 타니, 명천이라고 하는 건 동네 이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유배지예요. 가야 될 목적지가 되겠죠. 어디인가 라고 해서 서사에서 화자는 앞부분이에요. 유배를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호기를 부리면서 대장부로서 가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배지로 출발하는 것으로 장면이 전환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위난 홍로 같고 장만한 극악한데 나장을 뒤세우고 청노랄 앞세우고 익명원 내달아서 달락원 잠깐 쉬어 축성형 넘어가니 북거리 멀어진다. 더위는 붉은 화로 같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베리베리 뜨거운 거죠. 장마는 매우 심한데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는 명천 지방의 어떤 자연적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내가 겪게 될 유배 생활이 매우 고달플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도 돼요. 나장이라고 하는 건요, 이 간수예요. 간수. 죄수를 끌고 가는 하급관리가 되겠습니다. 청노는요, 집에서 양반이 자기 집에서 다스리는 하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익명원이라고 돼 있는데 한자를 보니까 익명원이 아니라 인명원이에요. 그죠? 자, 이거는 정조 후궁 원빈 홍씨의 묘소랍니다. 그쪽으로 갔다가 달락원에서 잠깐 쉬어. 달락원이라고 하는 건요, 의정부, 그러니까 북한산에서 의정부 쪽으로 갈 때 있는, 지금도 있어요. 그 역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락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명만 있습니다. 잠깐 쉬고 축성령으로 넘어가니, 자, 공간의 이동이 나오네요. 그죠? 북거리 멀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북거리라고 하는 건 대거리입니다. 임금이 계시는 궁궐에서 점점 멀어진다. 자,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익명원에서 어디로 가요? 달락원에서 어디로? 축성령. 이렇게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며 본격적으로 유배길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장소의 이동을 압축적으로 제시해서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요거는요, 정철의 관동별곡에도 이런 게 이제 처음에 출발 나오죠. 임금께서 커먼 하니까 막 뛰어가죠. 그 장면.
그때 후딱후딱 바뀌는 거,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속도감. 슬프다 이내 몸이 영주각 신선으로 나날이 책을 끼고 천안을 매시다가 슬프다 직접적 제시의 감정. 이내 몸이 화자의 몸이 영주각 신선으로 지가 신선이었대. 이게 진짜 신선이 아니라 이 영주각이라고 하는 것이 홍문관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문관 서생으로 나날이 매일같이 책을 끼고 임금의 얼굴을 보다가 한마디로 임금을 모시다가 대유법이에요. 하루아침에 정을 떼고 한마디로 뭐야? 임금께서 나를 싫어하는 거야.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가 없어졌어. 천안으로 가게 되었구나. 천안이 아니라 천애. 천애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끝으로 가게 되었구나. 하늘의 끝이 어딘데? 유배지. 구중천망하니 운연이 아득하고 종남은 암암하여 몽상이 망연하다. 구중이라는 것은 구중궁궐, 대궐이에요. 대궐, 천망이라는 건 멀리서 바라보다. 대궐을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니 구름과 안개가 가득하고, 이 구름과 안개는 화자가 임금을 볼 수 없게끔 하는 장애물. 아득하다는 것은 거리감을 드러내고요. 종남은 서울의 남쪽은 캄캄해. 앞이 보이지 않아. 종남이 뭔데? 남산, 임금이에요. 꿈속에서도 너무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 꿈에도 뵙기가 힘들구나. 밥 먹으며 길을 가고 잠을 깨면 길을 떠나 어디로? 유배지로. 물 건너면 죄를 넘어 십리 가고 백리 가니. 이거 무슨 법이에요? 그렇죠. 점칭법이죠. 이거는 뭐겠어요? 밥 먹으면 길을 가고 잠을 깨면 길을 떠나. 이거는 대꾸법이 될 것이고, 이거는 점칭법이 되겠네요. 양주 땅 지나간 후에 포천읍 길가요. 철원 근처에 밟은 후에 양평읍으로 건너가니. 자, 양주, 포천, 철원, 영평 다 아는 데죠? 기마 감성 지난 후에 회양읍이 마지막이다. 여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대꾸법이죠. 대꾸법과 그 다음에 장소의 이동을 압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강원도 북간길이 듣기 보기 가깝구나. 자, 북간은 함경도예요. 함경도로 가는 길이 듣기에도 보기에도 같하구나. 회양에서 점심을 먹고 철령을 향해 가니 천엄지는 청산이요 축도라는 길이로다. 천엄지가 주변 환경이래요. 청산이래요. 이 천엄지라고 하는 건요, 땅의 형세가 천연적으로 험한 곳, 매우 험한 곳. 촉도란이라고 했는데, 촉도라고 하는 건요, 중국 지명이에요. 중국에서 촉당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냥 관습적으로 매우 험한 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00의 시에도 나옵니다. 어하라 험하고도 높구나. 촉도의 험난하며 하늘 오르기보다 더 어렵구나. 한마디로 천령으로 향해 가는데 그 천령으로 가는 그 유배길이 매우 험하고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란한 운무 중에 일색이 그지 나니 구름과 안개 속에서도 햇빛이 끝이 나니 나멸을 잡아 타고, 나멸라고 하는 건요, 내가 흔히 뚜껑 없는 가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가 타는 가마, 의자처럼 생긴 거, 천령을 넘는구나. 수목이 울창하고 빽빽하여 하늘의 해를 가리우고 돌과 바위는 빽빽하여 엎더지락 자빠지락 고개 중턱도 못 올라가서 황혼이 거의로다. 하루가 다 지나가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자, 화자는요, 나무를 봤다가 이제 어디를 봅니까? 암석을 보죠. 기본적으로 공간의 이동과 함께 그렇죠. 시선의 이동이에요. 시선의 이동이고요. 풍경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서 앞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전에 막 공간의 이동이 나올 때는 되게 빨랐는데 속도감이 있었는데 여기는 속도감은 없어요. 서서 시선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름과 느림이, 텐션이 어때요? 이완됐다가 긴박해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는 조절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상봉 맨 꼭대기에 올라가니 초경이 되었구나. 초경이라는 건 7시부터 9시 저녁이에요. 자, 중어리에서 좀 전에 어디? 여기
여기 중어리 어디 갔니? 아까가 중어리로 못 올라 여기 있잖아요, 그죠? 고개중턱 중어리에서 이제는 어디까지 갔어? 맨 꼭대기까지 갔어. 그러니까 뭐야? 공간의 이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황혼이었죠. 황혼에서 뭘로 나왔어? 초경으로 왔어.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일행은 허기져서 기장떡을 사 먹으며 떡맛이 이상해. 뭐야? 근데 웃겨요. 이상하면 상한 거잖아. 근데 향기가 있고 아름답대. 그러니까 이건 상해서 이러면 안 되고요. 평범하지 않고 독특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상하다는 건 떡맛이 기가 막히게 좋아. 향기가 있고 아름답다. 횃불을 단단히 신측하여. 야, 횃불 끄지 마. 횃불 꺼뜨리면 안 돼. 깜깜해. 짐승 나와. 이런 거예요. 화광 중에 내려가니, 불빛을 비추며 내려가니, 공간의 이동이죠? 후레시키고 가는 거야. 남쪽과 북쪽을 어딘지 몰라. 지형을 잘 모르겠어. 방향은 모르겠는데 산의 모습을 어이 알겠는가. 한마디로 산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구나. 서리법이에요. 날이 어두워져서 산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음. 삼경에 산을 내려와 탐막에서 잠을 자고, 탐막이라고 하는 건 연탄, 숯을 만드는 막, 한마디로 숯을 만드는 움막이에요. 거기서 잠자리에 들고 효두에 발행하니, 발행하다는 건 출발하다예요. 효두는요, 먼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에 출발하니 안변읍이 어디냐. 한마디로 이제는 새벽이 됐어. 아침이 됐으니까 출발. 시간의 이동에 따른 공간의 이동. 어쩔 수 없는 내 신세야. 함경도 적객이 되었단 말인가. 이때 적객이라고 하는 건 유배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울적한 쓸쓸함을 보여주고 있죠. 함경도 초경이여. 초경은 경계의 초입. 아태조 고토로다. 아태조라는 건 우리의 태조. 태조가 누구야? 태조 이성계. 고토 고향 땅이로다. 산천이 광활하고 수목이 많냐. 들판에 가득하구나. 안변읍에 들어가니 본관이 나오면서, 이때 본관은 사또예요. 포진병장 신칙하면 음식을 공개하니, 포진병장이라고 하는 건요, 잔치를 위해서 앉을 자리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배를 왔는데 사또가 어서 오세요 컴온 해놓고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이에요. 공개 맛있게 차려서 바치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유배라고 해서 무조건 고달픈 거는 아닌 것 같아. 그죠? 귀향길에 오르는 과정 중 화자가 환대를 받는 모습이에요. 일종의 선민의식이 나타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시원하게 잠을 자고 북향하여 떠나가니 원산이 여긴가 인가가 굉장하다. 원산이 여긴가 인가, 동네 마을이 굉장하구나. 바닷소리 요란한데 무라도 온갖 재물이 쌓여 있구나 해가지고 원산 풍경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먹고 살기 좋은 동네로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본사 1의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를 지나서 함경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여정, 움직임이 공간의 이동이죠? 근데 그걸 사실성이라고 했어요, 내가. 더위는 붉은 화로 같고 장마는 끝이 없는데 나장을 앞세우고 뒤세우고 청로를 앞세우고, 즉 장마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한양을 떠나 유배지로 향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만 보면 마치 기행가사를 읽는 듯한 느낌이에요. 누가 이걸 유배가사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서 기마감성 지난 후에 회양읍 마지막이라 강원도 북관길이 듣기 보기 같하구나. 자, 양주, 포천, 철원, 회양을 지나 천령고개를 넘어 회막에서 잠을 잔 후 안변읍에 들어가서 본관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다시 원산을 지나 영읍과 고원읍에서도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처럼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버렸지만 한 구절만 따왔는데, 이 작품은 경유지마다의 사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사실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덕원읍 중화하고 문천읍 숙소하니
영흥읍 들어가니 웅장하고 가려하다. 자, 여기서 중화, 이제는 중화 알아야 할 것 같아. 몇 번 나왔는데. 점심을 먹고, 자, 어디서, 문천읍에서 뭐예요? 숙소를 정해서 이제 자려고 하나 보죠? 그래가지고서는 영흥읍으로 들어가니 웅장하고 가려하다. 그러면요, 이거는 매우 아름답다. 결국은 뭡니까? 덕원에서 점심 먹고 문천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영흥으로 들어가니까 오우 서프라이즈 이렇게 되는 거죠. 태조대왕 태지로서 태지할 때 태자가요. 이게 이제는 아이를 배다할 때 태자예요. 그러니까 고향 홈타운이 되겠네. 그죠? 이성계의 고향으로 총총 가기 뿐이로다. 자, 총총 가기 자연의 상스러운 게 아니라 상서롭고 맑은 기운이 빽빽할 뿐이로다. 금수산천 그림 중에 바다 같은 관사로다. 자, 그러니까는 산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그 그림 속에 있는 바다와 같은 집이에요. 여관.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나 봐요. 본관이 즉시 나와 이제 사또가 또 나오는 거야. 치하한다는 건 칭찬하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시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관대하니 친절하게 대하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귀양 가는 건지 놀러 가는 건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죠? 귀양길에 오르는 과정 중 화자가 받는 환대. 정심상 보낸 후에 채병환연 등대하니 채병환연. 자, 이때 채는 그림을 그리다, 채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풍을 얘기하고요. 화연이라고 했는데 환연이라고 하는 건 꽃 대나무. 그 자리에 자리.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 뭐라고 하죠? 바닥에다 깔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돗자리 비슷한 거예요. 등대하니 미리 기다리니 죄명이 몸에 있어. 그래야 환대를 해주기는 하지만 나는 지금 뭐 하는 중이야? 유배가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죄가 있죠. 치사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땡큐 쎄쎄 밭 그러나 환송 돌려보냈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이렇게까지 과하게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난 지금 벌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원읍으로 들어가니 본수, 즉 뭐예요 이것도 군수예요. 오궁지는 사람 이름이겠죠? 새의가 자별키로 나를 보고 반겨하니, 새의라고 하는 건요 그냥 친한 친구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사귄 정이 남과 다르고 특별하여 나를 보고 반가워하니 철리 오래 먼 곳 천리객지에서 나를 반기는 사람 어른뿐이로다. 이 어른뿐이로다. 천리객지에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이 어른뿐이로다. 책방에 맞아들어. 책방이라고 하는 건요 이방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사무 보는 곳이에요. 자, 이리와 해서 맞아 들어가 음식을 공개하며, 음식은 음식이에요. 음식을 대접하며 위로하고 다정하니 객회가 있겠구나. 자, 객회를 잊겠구나. 객회를 잊을 것 같구나. 자,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동안에 오면서 했던 어떤 쓸쓸한 느낌, 울적한 마음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듯 하구나. 복마 주고 의복 주고 행자 주고 사령 주니 이제는 뭐야 가면서 자, 너 말 타고 가 힘들잖아. 옷 다 떨어졌네. 옷 벗어. 내가 새 거 줄게. 행자 여비 돈 없지? 그 다음에 야 네가 가서 모셔라 하고 이제는 쫄따구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 있는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 가만히 보니까 동네가 아무리 나하고 친하더라도 이 동네가 영 먹고 살만한 동네가 아닌 거야. 그래서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럽구나. 능신하여 발행하니 다시 유배지를 향해 떠나니 이런 뜻이에요. 아하. 그러니까는 결국 뭡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 가야지 뭐. 우수도 고의로다. 우수라고 하는 건 비우자에다 물수자니까 이건 빗물이에요. 근데 빗물인데 이걸 우수가 운수도 이상하구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떳떳한 관리로서 환대를 받는 자신과 그 다음에 귀향길을 가야 하는
자신의 이 두 개의 처지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 길이 몇 천리며 온 길이 몇 천리겠느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도대체 얼마이고 여태까지 온 길이 도대체 얼마이냐? 얼마나 더 가야 되느냐? 라고 해서 유배길의 어떤 고달픔을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같은 전령은 향국을 막아 있고 저승 같은 귀문가는 오량에 씻겼나니 표병 같은 이내 몸은 지향이 어디 매냐. 하늘 같은 전령이라는 것은 뭐 계곡, 절벽, 향국을 막았고 향국이라는 것은 고향이 있는 나라, 즉 고국 내지는 고향을 막아서고 있고, 그러니까 고향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고 가면 좋으련만 뭐야, 절벽이 있고 산이 있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유배길에 대한 인식이 고향과의 단절에 따른 객수의 심리가 담겨 있다. 저승 같은 귀문관은, 자 여기서 귀문관이에요. 귀신이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이가 반드시 가야 하는 문 정도예요. 저승 같은 귀문관은 오령에 섞였구나. 오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중국에서 죄인들을 유배 보내는 곳이래요. 결국은 내가 가는 곳이 이런 곳이 아니겠는가 라고 해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표봉 같은 인의 몸은 표봉이라고 하는데 봉우리는 봉우리예요. 근데 어떤 봉우리야? 표류하는 봉우리야. 그러니까 뭐 떠도는 봉우리 같은 인의 몸. 한마디로 뭐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어떤 유배객으로서의 모습이겠죠. 그죠? 이 떠도는 행로를 자신이 아니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지향이 어디인가? 초원역에서 점심 먹고 함흥에 가명을 들어가니 만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나 봐요. 그 긴 다리는 십리를 뻗어 있고 무변, 변두리가 없는 커다란 바다, 한마디로 끝없이 넓은 바다가 아득히 멀어 큰 들판을 두르고 있으니 긴 강은 도도하여 막힘이 없고 기운 넘쳐 만고에 롱롱타임 레타하도록 흐르는구나. 구름 같은 성, 그 성에 낮게 쌓은 담을 보시오. 낭민루, 높고 높다. 이때 낭민루라고 하는 건요, 백청루하고 같은 말로 누각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만인가 석연기, 만인가, 인가는 인가인데 어떤 인가야? 만 가득 차 있는 인가, 그러니까 수많은 집집마다 저녁이죠. 저녁에 연기가 일어나요. 왜? 밥 먹으려고. 추강의 그림이요, 한가하고 적막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봐요. 서산에 지는 애는 원객의 원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온 나그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겠죠? 자, 해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것은 뭐야? 자기 자신과 같은 처지로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인가와 자신을 대비하면서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에서 떨어지는 해강적인 이미지와 자신의 처지는 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술 잡고 누에 올라가 칼만 찌며 노래하니 무심한 떼구름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 구름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못 가. 그럼 뭐야? 자연과 화자의 대비. 유의한 의미가 있는 강가에서 부는 피리소리가 객회, 나그네의 심정을 더하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피리소리는 나의 심정을 반영하는 일종의 감정이입은 좀 진하고 객관적 상관물 정도로 보시면 돼요. 덧쳐 시리아는 더욱 심하게 하는구나. 자, 그리고 보니까 이 대목에서는요, 자, 요 인가와 그 다음에 화자는요, 대비를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 떨어지는 것과 화자는요, 같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구름은 고향으로 가고 나는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요. 피리 소리는 요거는 자기의 어떤 마음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본다면, 자, 백청류에서 보낸 화자의 모습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으로부터 떨어져 귀향온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향, 고향을 생각하는 눈물, 장강에 던져두고
백청루 내려와서, 백청루가 아까 낭민루라고 그랬죠? 그죠? 성 안에서 잠을 자니, 이제는 들어와서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서울은 800리요, 명천은 900리라. 자, 여기서 서울까지는 800리야. 그 다음에 유배지인 명천, 도착지는 900리야. 그러면 서울서 명천까지는, 와우, 1700리네요. 자, 결국 구체적 수치를 사용하여 화자와 서울 내지는 유배지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갈 길이 아직도 멀다. 비 맞고 유삼 쓰고, 유삼이라는 건 비옷이에요. 함가령을 넘어가니, 함가령 그랬는데 한자 보니까 함관령이네요. 함관령이라는 건 저 함경도에 있는 고개랍니다. 영태도 높거니와 수목, 나무들도 매우 작구나. 대단하구나. 남해는 내려오고 큰 길은 꾸물꾸물 하는구나. 한마디로 뭐예요? 남해를 타고 내려와서 큰 길에서는 걸어요. 노방에 큰 비석이 있어요. 노방이라는 건 길가에 큰 비석이 있는데 비각단청을 했어요. 그 비석이 비 맞지 말라고 그 위에다가 뭐 지붕 놓고 단청 놓고 한 거야. 그래서 매우 아름답구나. 그렇다면 이 비석이 그냥 평범한 비석은 아니겠네요. 누구? 태조대왕. 이성계가 젊었을 때 고려 왕족, 장수였죠? 장수로 말갈족에게서 전쟁에서 이기고 공적을 세운 비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조대왕의 이성계 업적을 예찬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비석에서 어디로? 태조대왕으로 넘어갔다가 태조대왕에서 승전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공덕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길가의 비석에서 시작해서 이성계의 업적 예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마를 잡아타고 공간의 이동, 흥원읍으로 들어가니 무변해색, 변두리가 없어 바다의 색깔이 한마디로 끝없이 넓은 바다를 둘러지고 마을로 돌아가니 기가 막히구나. 점심 먹고 떠나가니 평가역, 한자는 평포역이 숙소로다. 자, 이제는 흥원읍 들어가서 자, 동네 마을 구경하고 그리고 난 평가역으로 온 거예요. 이 평가역, 평포역 와서 잠을 자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온 길 생각하면 천리만 되었겠느냐? 천리 넘지. 실 같은 근육이요. 근력이라는 건 힘. 거미 같은 목숨이라 매우 보잘것없고 위태위태하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길을 가녀 살고 볼 이리로되 엄지를 모셨으니 천천히 가면서 좀 숨도 돌리고 쉬었다 가고 이러면 덜 힘들겠지. 하지만 임금의 지엄한 명령을 모셨으니 일시나마 잠시라도 지체하겠느냐. 지체할 수 없다. 내가 비록 유배를 받았으나 그 유배령도 임금께서 주신 거야. 나는 충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죽기를 가을 삼고 수하를 불분하니 죽기를 가을 삼고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 이런 뜻이에요. 만신이 땀때로다. 온몸이 땀이 가득하구나. 성종, 지경. 자, 종기가 만들어질 지경.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몸이 삭신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 그래서 골수에 든 더위가 자고 나면 설사를 한다. 더위 먹었네. 그죠? 결국 여기까지는 귀향길을 재촉하다가 병이 든 화자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나장이 좀 쉬었다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목이 나올 수 있게 된 계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장이 하는 말이 나으리 북청읍에서 묵사이다. 직접 인용이죠. 큰 따옴표에 서양식이니까 어마마신 아주 지쳐 보이는 얼굴이요. 위태로운 힘이다. 하루만 몸조리 쉬어가면서 북청에서 묵읍시다. 당신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라고 하니까 무식하다. 가다가 보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식하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화자가 이제 나장에게 하는 말이죠. 화자의 반응이에요. 네 말이 엄지 중에 일신이라 지엄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몸을 따르래. 일신이 유체하랴? 일신이 살고 죽기는 하늘에게 달렸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운명론적 태도죠. 근데 조선시대 하늘은 누구야? 임금이잖아. 그럼 결국 뭐야? 임금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네 말이 기특하기는 하나. 그렇지. 네 말 고마워. 땡큐. 자, 처음에는 무식하다고 해놓고 이번엔 땡큐래요. 가다가 보겠노라. 가다가 어떻게 되든 가보겠노라. 이런 뜻이에요. 북청읍에서 숙소하고 남송정에 들어가니 무변해광 망망하여 동천에 가히 없고 뭐 이 정도 이제 읽겠다. 그죠? 만산이 첩첩하여 남양이 아득하다. 만산 에브리바디 마운틴이 따블따블 따따블이 있어서 남향 고향 쪽이 아득 보이지 않는구나. 결국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가지고 있네요. 마옥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곡역에서 점심 먹고 이런 뜻이에요. 마철령이라고 하는 건 함경도에 있는 고개랍니다. 다다르니 안팎으로 60인한 하늘에 맞닿아 있고 공중의 달이 길은 참바같이 서려 있구나. 막 출렁출렁 하나 봐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달의 덤불이 얽혀 있으니 천일이 밤중 같고 낮에도 깜깜해. 층층 바위가 위태하러 머리 위에서 떨어질 것 같구나. 자, 어디가? 마철령이 지금 마철령의 어떤 산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게 깊은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대낮인데 밤중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단은 시선의 이동이에요. 길, 달래덤불, 바위를 보고 있고요. 뭐뭐이듯 뭐뭐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비유법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인가 땅인가 저승인가 이승인가. 우와, 여기가 이승이야 저승이야.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보는 것이 바다요 들리는 것이 물소리다. 자, 보는 것이 바다요. 이건 시각적 심상이겠죠. 들리는 것은 물소리다. 이건 청각적 심상이죠. 복합감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주변 경관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몇 날의 길에 있어 이 제를 넘는구나. 며칠이나 걸어가야 이 고개를 넘을 것인가. 이 고개 넘은 후에 고향 생각 다시 없다. 대낮이 은근하여 머리 위로 비추는구나. 임년역 중화하고, 중화는 점심 먹고예요. 임년역에서 점심을 먹고 길주읍으로 들어가니 성곽도 대단하거니와 여염은 여염집, 민가요. 민가도 좋구나. 한마디로 먹고 살만한 동네인가 봐요. 비 오고 바람 부니 떠날 길이 아득하네. 와, 떠나야 되는데 비도 와. 더더군다나 또 바람도 불어.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 설상가상이죠. 읍내에서 묵자니 본관에게 끼칠 폐가 편치 않다. 원 수령이 나오면서 책방 오니 초면이 친구로다. 자, 수령이 아이고 이 날씨가 이런데 어디 가려고 그래요. 좀 쉬었다 가요. 지금 가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때?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친근하다. 이런 뜻이에요. 음식은 먹거니와 음식은 음식입니다. 포진기생. 포진은 뭐예요? 자, 사또가 그냥 혼자 먹기 심심하니까 기생들을 옆에다 앉힌 거야. 불관, 관심이 없어. 내가 어디 기생을. 엄지를 모셨으니 귀양객으로서의 처지이니 꽃자리는 불관하고 꽃자리라고 했는데 꽃자리라고 하는 것은 꽃이 있는 자리. 에이, 그치, 기생대접이죠. 이렇게 봐야겠네. 기생대접은 편치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관이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 불관은 불안하다 내지는 편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죄명을 가졌으니 한마디로 유배객이니 기생이 호화롭다. 기생이 호화롭다는 건 기생이 아름답다도 되지만 나는 기생대접을 받을 처지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2번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운박하온 신명 보면 운박하온 운세가 박한. 한마디로 귀양객으로서의 내 처지를 보면 분상하는 상주로다. 분상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자식과 같구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거는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뛰어가죠. 뛰어가서 이제는 상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기생 부려요? 아니죠. 이런 호화로운 대접을 받을 처지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엄격하게 예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고요. 기생을 물리치고 금년을 걷어내니, 금년이라는 건요, 아까 꽃자리 있었죠? 자,
비단 대자리를 걷어내니 본관이 하는 말이 에휴 진짜 고집불통 영남양감 고집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때 고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서운함과 그렇지 양반이면 그래야지라고 하는 감탄, 이 두 개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앞부분인 것 같은데 뭐 비를 무릅쓰고 떠나니 유배지가 70리라 아직도 70리가 남았네요. 이 땅을 생각하면 묵특의 고초로다. 묵특이라고 하는 건요 흉노족 오랑캐예요. 고토라고 하는 건 옛 땅, 고향 땅.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흉노족의 땅이었다. 황성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성, 사막 같은 성, 뭐 이거예요. 일분토는 조금은 왕소군의 청총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사를 인용하면서 비유하는 건데 왕소군은요 중국의 4대 미녀인가 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중국의 궁녀였으나 흉노로 끌려가서 강제 혼인했는데 그 여자의 무덤에 푸른 풀이 난대요. 그래서 청총이라고 합니다. 80리 장연못은 장연연못은 소무의 간양도라. 간양도이라 이렇게 되겠죠. 효무라고 하는 건요 전한 시절에 있던 신하인데요 절개를 굽히지 않아서 유배를 간 인물이라고 합니다. 회흥촌 이릉귀는 이릉을 모시는 대 누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릉이라는 사람을 알아야겠네요. 그죠? 이릉이라는 사람은요 흉노와 싸움에서 패한 후 나중에 복수할 거야 라고 항복을 합니다. 근데 한나라는 저 녀석이 항복을 했어. 배신을 때렸어. 그러난 다음에 이 이릉의 어미와 처를 죽였대요. 그래서 원한에 사무쳤다 이런 뜻이에요. 백용태는 천리에 걸친 사막을 얘기하고요. 귀문관은 아까 그 귀문관이 있었죠? 그거예요. 앞제 같고 뒷매 같다. 앞에 있는 고개 같고 뒤에 있는 산과 같다. 라고 해서 가만히 보세요. 자, 여기서 왕소군은 끌려갔다 거기서 죽었죠. 소무는요 유배를 갔죠. 이릉은요 항복을 했는데 그것도 작전상 후퇴였는데 오히려 고국에게 어미하고 처가 죽었죠. 이러니까 전부 다 귀양 가거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고사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처지하고 비슷해? 그렇지. 자기 자신의 처지하고 비슷한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고창 영마 잡아타고 고창이라고 하는 것도요 명천에 있는 여관이랍니다. 유배지 명천으로 들어가니 이제 도착했네. 자 갔더니만은 여기가 유배지는 유배지인데 먹고 살만해. 인민 백성들은 번성하고 성곽은 웅장해. 한마디로 괜찮아. 저기 뭐 서해 바다에 있는 안면도 같은 그런 데가 아니야.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고기 잡아야 되고 옆집 가서 빌려야 되는 그걸 해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괜찮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본사 1회 후반부 함경도에 들어 유배지인 명천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개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요 대표적인 거 고사로 갈게요. 자 왕소군의 청총은요 한나라 원제의 궁녀로 흉노의 선우와 강제로 혼인하게 되었는데 평생 한나라를 그리워하다 자살합니다. 그녀의 무덤에는 항상 푸른 풀이 돋았다고 해서 청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쇼무의 간양도라 했는데 소문은요 전한 때 흉노의 선우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가 되어 굴하지 않고 북해 북은 19년간 유폐되었다가 절개를 지키고 귀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릉기는요 자 이릉이죠. 이릉은 흉노와의 싸움에서 패하자 뒷날을 기약하기 위해 항복하였으나 한나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릉의 어미와 처를 죽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귀양을 갔으나 충절을 지킨 인물과 관련한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충절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진영의 북천가 본사 첫 번째 유배지인 명천까지 이동하게 된 행로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